안녕하십니까. 15년 경력의 스포츠 평론가 김준석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패배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극도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다 강하다. 이것이 바로 그 순리, 즉 질서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당연했던 질서가 그들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 김준석은 단순한 경기 분석을 넘어 있을 수 없는 패배에 대한 중국의 깊은 강박관념을, 그 공포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공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 중국은 우리에게 0대3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완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린, 언론의 표현 그대로 치욕의 나날의 서막을 연 일격이었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어진 속적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속수무책으로 0대2 패배를 당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 5실점, 숫자 그 자체가 그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때 아시아 축구의 맏형을 자처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가 되어 홍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림자, 바로 자신들이 만든 그 패배 역사에 발목 잡힌 채 말입니다. 보통 강팀은 역사를 보며 자신감은 얻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팀의 논리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게 역사는 자신감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과거라는 망령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해보겠습니다. 근저 첫째, 작년에 있었던 1대2 패배라는 주홍 글씨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중국은 홍콩에 질 수 있다는 것을 축구사에 똑똑히 새겨버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패배 하나가 중국 축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는 홍콩을 무조건 이긴다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심리적 무기를 단번에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뇌리에 박히는 법입니다. 둘째, 언론이 부추기는 역사적 압박감입니다. 작년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중국 언론은 수십 년 전의 기록까지 파헤쳐 들먹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작년의 패배가 무려 55년 만의 일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이것은 평범했던 경기를 역사적 치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는 거대한 생사다 걸린 경기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상대팀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과 싸워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궁색한 변명 속에 숨어있는 나약함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콩 선수 중 9명이 중국 리그에서 뛰어 우리를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건 전술적 불리함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심리적 위축과 극도의 공포를 상대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기려는 비겁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간접적인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씻을 수 없는 패배의 기억, 언론이 증폭시키는 역사적 압박, 그리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중국 선수들을 거대한 심리적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상대팀 홍콩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위축된 중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다 못해 아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중국의 공포에 기름을 붓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심리전의 결정적인 전환점, 이 이야기의 미드포인트입니다. 기사를 보시죠. 홍콩의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우리는 공격하고
득점하기를 원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147위 팀의 감독이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중국을 상대로 던진 그야말로 대담하고 공격적인 출사표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역할 전복이 보이십니까? 객관적인 약체가 오히려 정복자의 기세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스스로 강팀이라 믿었던 중국은 지난 경기들처럼 500 수위 전술 뒤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도전자가 챔피언처럼 정면으로 주먹을 날리겠다고 선언하는데 정작 챔피언은 가드를 올리고 뒷걸음질 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전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자존심, 그 심장 한가운데에 정통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격입니다. 우리는 너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그라운드 위에서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입과 머리로 싸우는 심리전에서는 중국이 완벽하게 KO패를 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감독들의 이 한마디, 이 극명한 태도의 차이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축구는 달로만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90분이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의 심리전에서 이미 승패는 갈린 겁니다. 자, 중국 선수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닙니다. 지지 않겠다. 공포에서 비롯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목표입니다. 선수들의 어깨에는 14억 인구의 기대가 아니라 만약 홍콩에 진다면 우리는 끝장이다 라는 천근만근의 압박감이 쇠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홍콩이라는 상대팀이 아니라 패배라는 이름의 거대한 망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리 무거울 수밖에 없죠. 신미다는 반면에 홍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공격해서 이기겠다는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순수한 갈망에서 비롯된 목표입니다. 압박감이요? 없습니다. 부담감 전혀 없죠. 오히려 저도 본전, 이기면 역사를 새로 쓴다는 생각에 놀라울 정도의 자유로움과 해방감 속에서 그라운드를 누빌 겁니다. 이 심리적 자유로움이야말로 지금 홍콩이 가진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축구에는 기세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세에 추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홍콩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경기장의 심리적인 저울은 이미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단순히 경기에서 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기세 싸움에서,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와의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백기를 든 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90분은 어쩌면 그 정신적인 패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절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상대의 자신감, 무너져 내린 심리,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홍콩과의 경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이 한 경기가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가?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마지막 남은 파편, 그들이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질서를 위한 처절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의 맹주, 우리 대한민국에 지는 것, 숙적 일본에 지는 것. 물론 아프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강팀에게 지는 것이고 그들 머릿속에 있는 올바른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콩에게 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이자 자신들이 이제 아시아 축구의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기만해왔던 그 질서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패배, 즉 불법적인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주는 압박감은 사실 한국전이나 일본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대표 축구팀의 체급 자체가 붕괴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근원적이고도 거대한 공포의 실체인 것입니다. 중국의 이 처참한 심리적 붕괴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스포츠에도 영원한 질서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상대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만심, 패배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발목 잡히는 나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태극전사들 역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영웅과 패배자의 경계선은 때로는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라 그 모든 압박감을 이겨내는 본질적인 용기 단 하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축구도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스스로 지금 차가운 비를 맞고 있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용감하게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강박관념에 대한 저 김준석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축구에서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환상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풋볼 파이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가장 뜨거운 축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평론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